나가서 닭장을 공격했는데 작년에 그 닭장에 가서 40마리 정도의 닭을 죽였어요. 탈출한 녀석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의 닭장.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벌였죠. 그 알맞이는 다 죽여놨더라고. 의욕도 없어요. 맞아 죽여버리니까. 순진한 얼굴 뒤 숨겨진 녀석의 또 다른 모습. 이 집 저 집 닭장을 찾아다니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만 고돌이. 그렇게 탈출할 때마다 벌인 연이은 살생으로 피해 입은 이웃 닭장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죽은 닭만 수십 마리가 넘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나갈 때마다 저희가 잡고 했는데 2주일 전인가 3주일 전에 또 나가서 그 집에 또 닭을 2마리를 죽였어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웃을 만나 당시 피해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한 6, 70마리 죽였어. 일단 피해를 내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3번째예요, 제가. 의욕도 없어요. 맞아 죽여버리니까 의욕도 없어. 펜스를 다 높이 또 분말을 한 거예요. 중고 펜스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애들이 너무 좋아서. 네. 기존에 있을 때는 피해 안 볼 때는 구멍이 빵빵 뚫려도 이렇게 있어도 하나도 피해를 안 봤단 말이야. 저 개가 피해 안 줄 때는 죽였어요. 그 원래는 그러면 닭들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럼요? 여기 꽉 찼었어요. 근데 그냥 지워버렸어. 그 죽은 것도 보기 싫어서. 2번에 걸쳐 공격을 당한 닭장. 한 번은 보호자가 간신히 말려서 피해가 적었지만 모두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공격에선 피해가 컸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돌이네 가족은 그저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그냥 힘들어지더라고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도 해왔는데요. 저희 집 그 울타리가 약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계속 다 이렇게 막았어요. 계속 수리를 다 했는데 더 튼튼하고 틈새 없이 울타리 보수도 했지만 덧댄 철망까지 뜯어내며 탈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탈출 행각. 그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말도 아닌데요. 저녁 때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는 밤새 동안에 닭장 앞에서 고쳐 서다가 오는 거 잡아서 온 적도 있고 뜬 눈으로 지낸 적도 있고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벌써 1년 동안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가족들 간의 갈등까지 깊어졌습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못 살겠다니까. 그럼 어떻게해야지 내가 없어져? 집에 이사를 가든지. 너는 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 잠도 못 자. 그런 상황에서 너는 네 생각해가지고 절대 못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여태까지 그래도 되게 제일 많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정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친하고 제일 도리도 아빠를 많이 따랐고 그때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제 아빠도 처음으로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쟤 밉다고. 반려견 고야의 임신으로 태어난 고돌이. 다른 새끼들은 모두 분양을 보냈지만 고돌이는 가족이 키우기로 했는데요. 그런 녀석을 누구보다 아꼈던 아버님. 고돌이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왔던 것도 바로 아버님이셨죠. 도리를 풀어놓으려면 저희가 항상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뭐 덥던지 비가 오던지 계속 아빠는 도리랑 같이 있어주려고 항상
밖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있고 누구보다 오랜 시간 녀석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계속 끝까지 키우려고 맨날 나가서 사고 치고 이래도 혼자 여기 울타리도 다 보수하시고 엄청 챙겨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촬영하면서 조금 보내는 것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아빠는 계속 이제 주민분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진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웃들의 피해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이 깊어갑니다. 원래 보통 몇 시쯤 나가세요? 산책은? 이 시간 뭐 전후로 나가요. 좀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발해요. 탈출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까 싶어 하루도 거르지 않는 산책. 근데 산책을 밤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책을 일단 덥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낮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별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피해 도둑 산책을 해야 하는 신세라니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고돌이네. 그런데 마당에 있어야 할 녀석이 보이질 않는데요. 그때 밖에서 들려 다급한 외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문제의 사건 발생 10분 전. 아침부터 쏟아진 비로 제작진 모두 촬영 장비 점검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잠시 후 추가 장비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제작진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고돌이. 빗소리 때문에 고돌이가 뒤따라오는 걸 제작진이 미처 눈치를 못 챈 사이 녀석은 유유히 탈출에 성공하고 만 건데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녀석. 쫓아가면 안 돼, 쫓아가면 안 돼. 어디를 향해 저렇게 달려가는 건지 설마 아니겠죠? 저쪽으로 가. 저쪽 가면 안 돼. 저쪽 가면 안 돼. 녀석이 향한 곳은 바로 이웃의 닭장. 덜. 그쪽 간다, 혜연아. 그쪽 돌아가. 또다시 닭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텐데요. 필사적으로 녀석의 행방을 찾던 그때 찾았다. 네.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지금 있는데 저 찾았다는 것 같은데? 조심해. 조심. 목줄. 목줄 가져왔어요. 저 아저씨 지금 되게 흥분했어 지금. 들고 그러니까. 지금 개 풀어서 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얘가 아까 잠깐 나와가지고 좀 저쪽으로 가가지고 혹시 이쪽으로 못 오게 저희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 아유. 진짜. 한바탕 탈출 소동에 또다시 망연자실해진 가족. 고돌아, 널 진짜 어쩌면 좋니? 녀석의 탈출 그리고 살생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뭐 주변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이 걔가 없어져야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 행동을 고쳐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들고 있기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계속 그분도 많이 쌓여 있고 저도 그분 뵐 면목도 없고 고쳐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시도 때도 없는 상습 가출경 고돌이. 쫓아가면 안 돼. 심지어 살생까지 일삼는 녀석을 바꾼 한 사람.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고야, 얘가 고야, 고야. 그리고 이 고돌이. 친구가 고돌이. 고돌이. 예, 집 그리고 나가는. 집이 이렇게 좋은데 묶여 있네요. 얘가 지금 자꾸 나가서요. 집을 나가서. 어? 너 너무 착하구나. 엄청 착하구나. 응?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요. 네. 엉덩이를 무조건 돼요. 왜 되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믿네. 처음 네. 보면 이런 성격이 좋은 거죠. 얘는 아. 질투예요. 이런 질투해서 질투. 눈 이쁜 거 봐. 성격은 좋지만 치명적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저희 우선 들어가서 네네. 좀 영상도 보고 저도 고돌이가 어떤 것 때문에 밖에 나가려고 하고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솔루션을 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본격적으로 원인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제 들은 게 고야랑 고돌이가 모자지간. 네. 그럼 고야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 만 3살. 만 3살 정도 됐고 고돌이는 만 2살. 만 2살. 6개월. 고돌이가 만 2살. 그리고 둘 다 허스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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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도리는 믹스예요, 믹스. 허스키랑 아들은 믹스. 어떤 아이로 믹스된 거예요? 여기 제가 근처에 듣기로는 요 옆집에 진돗. 진돗개가 있는데 걔랑 같이 있었다고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생긴 네. 그렇죠. 이게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고 그랬으면 지금 좀 완전히 평화로웠겠죠. TV에 나올 일도 없었고. 그렇죠? 고돌이와의 첫 만남부터 되짚어 볼까요? 네, 새로운 사람들을 더 좋아하더라고 얘네들이. 사람들. 두 녀석 모두 낯가림 제로에 사람도 정말 좋아했죠. 애들 성격은 너무 좋아요. 질투. 네. 아니, 보통 시골에서 저희가 촬영하러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싫어한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새나개에 나왔던 묶여 지내는 개들 중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되게 약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성격을 가진 아이면 약간 축복받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 허스키에 진돗개 섞여 있어서 대형견인데 그리고 좀 묶여 있었는데 사람을 저렇게 좋아하고 사회성이 좋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엄마 성격 좋은 거 보니까 엄마 성격 많이 따라갔다고. 저도 좀 좋은데. 그렇죠. 네. 고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줄 알고 반감이 생겼나 봐. 아, 어머님 성격 좋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 성격 좋은 고돌이가 문제견이 된 이유. 집을 나가 닭장을 습격하는 행동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탈출 방지를 위해 줄에 묶여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허스키인데 작년 여름 잘 보냈어요? 저 뒤에 그늘 쪽에다가 광목으로 저희가 커튼처럼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에 약간 시원한데. 그렇죠. 그늘이 있으니까. 고야 같은 경우는 여기 자유롭게 집이 뭐 걔는 딱히 없고 편하게 고야는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시원한 데 가서 있어요. 고돌이는 탈출할까 봐 묶어놔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고. 잘 때 묶어놓고 저희가 집에 비울 때만 묶어놔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 이게- 있을 땐 늘 풀어놓거든요. 사람이 안에 있을 때도 풀어놓기가 그런 게 쟤 나갈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죠.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못 저희가. 있죠. 못 있잖아요. 고돌이를 풀어줄 땐 아버님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곤했었죠. 그래서 밖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풀어놓으면. 한 명이라도 돌아가면서 나가 있던.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아주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 새를 못 참고 가출을 했던 녀석. 한 몇 번 탈출했어요 지금까지? 셀 수 없죠. 셀 수 없이. 탈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돌이? 근데 지금 철망을 네네, 뜯어놓으셨잖아요. 뜯어내요. 그죠? 울타리조차 녀석의 탈출 의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걸 잘하는 애들이 좀 머리 좀 작고 날렵한 아이들이에요. 진돗개 같은 아이들. 그래서 진돗개 견사 지을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벽을 세우고 위를 꺾어요. 얘네들이 이거 못하고 넘어가게. 이게 꺾여져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더 생각해서 그래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갑니다. 근데 고돌이네는 이 나가야 할 환경을 그냥 다 조성해 주셨어요. 환경을 조성해줬다뇨? 저희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 하나 조그만 거 있는 네. 이중문이 있어야 돼요. 나갈 때 따라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펜스와 이중문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저는. 만약에 저라면 나가는 순간 쳤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선은 제가 천덕꾸러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전 촬영 당시 제작진 뒤를 몰래 따라가 탈출에 성공했던 고돌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며칠 후 설쌤의 조언에 따라 울타리 공사부터 즉각 실시했습니다. 이제 이중문까지 세웠으니 탈출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돌이와의 첫 만남 때 설쌤이 유심히 봤던 바로 그것. 두 번째 요소가 나와요. 얘가 나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소. 중성화예요. 맞아요. 걔들 여자의 냄새에 멀리서 날라오면 아마 맞아요. 그때 한번 고야 저희가 때도 난리 났을걸요? 고야 때도 엄청 힘들었을걸요? 그렇죠? 내고. 쟤 막 미치려고 하고 막 이거 다 줄 물어 뜯으려고 하고 암컷 강아지들은 1년에 2번 발정을 하고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제 솔솔솔솔 불어온다? 그만 넘어요, 저 정도. 다리 끼고 넘어가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고돌이에겐 어쩌면 당연한 본능이었던 건데요. 또 왜 중성화를 추천드리느냐? 중성화를 안 한 아이들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지금 벌써 고돌이는 이 집뿐만 아니라 여기 다 자기 영역이에요. 한번 나갔다 왔고 다 해봤으면 여기 다 영역인데 아마 자기는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사냥 본능 공격성도 더 강하고요. 그나마 사람에 대해서 공격성 없는 거 너무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며칠 후 속전속결로 병원을 찾은 보호자. 옳지. 가자. 도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돌아. 아이고 뭐 안 오나 놀랬니? 병원이란 걸. 일로 와. 어? 느낌 이상하지 여기. 아이고. 해봐. 아이고. 너 병원 자주 왔었니? 아는 거 같은데? 병원 몇 번 갔었죠. 그렇죠. 병원 싫어하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그래요? 낌새가 이상한가 너는 봐. 아는구나. 가자. 고돌이 가자. 야 너 벌써 알아? 고돌이 벌써 알아? 야, 아이고 잘한다. 뭐 오늘 수술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니고 네. 금방 끝나고 가장 안전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이 좋아. 가자. 헤이. 쫄았어. 탈출 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그동안 미뤄온 중성화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수술을 할 오늘의 집도인은 바로 설수인요. 다들 설쌤이 수의사인 거 잊지 않으셨죠? 고돌아, 너도 설쌤만 믿고 푹 자. 나온다. 잠시 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고돌이. 이렇게까지 아픈 건 아닌데요. 엄살이 좀 있어요. 우리 고돌이 많이 아픈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에 오자마자 다시 해맑은 고돌이로 컴백. 9마리는 다 죽여놨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의욕도 없어요. 막 쏴서 죽여버리니까. 닭만 보면 180도 돌변해 살생까지 일삼 고돌이. 작년에는 한 6, 70마리 죽였어. 유독 닭에게 공격성을 보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닭을 20마리 먹진 않았고. 먹지 먹어요. 않고. 그렇죠. 물어만 죽이지. 그리고 물어만 마지막에 한 마리를 물고 얘가 오더라고요, 보통. 선물 준 우리한테. 거죠, 뭐. 네.
자기가 다 가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난 잘했지. 아니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요? 사자나 호랑이가 배워서 사냥할까요? 안 배워도 사냥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보다 좀 작은 동물들이 뛰면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강아지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반려동물화 되고 가축화라는 것이 되면서 이 유전자가 많이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유기견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들은 그렇죠. 사고 안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엄치나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쟤도 뭐 자기가 그걸 갖고 태어나고 싶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 교배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 선조 때부터 숨어있던 그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허스키는 뭐 하던 애들이었죠? 썰매 끄는 애. 네, 썰매를 끌려면 뭐가 좋아야죠?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맞아요. 지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허스키나 말라무트 이런 아이들은 막 빠르다기보다는 힘과 지구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진돗개로 의심하고 있잖아요. 눈도 보니까 약간 진돗개 같아요. 진돗개는 빠르고 그리고 진돗개들도 사냥 본능 공격성이 좀 많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니 지구력도 좋은데 빠르고 어느 정도 사냥도 하고 그게 고도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죠. 허스키와 진돗개 사이에서 태어나 사냥 본능이 강한 고도리가 닭 사냥에 흠뻑 빠져왔던 곳. 그리고 이를 부추긴 요인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돕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고돌이 심심해요. 심심하지. 네, 고돌이 심심해요. 묶여있고 놀이도 없고. 원래 대형견들 우리가 보통 한 2, 3년은 지나야지 에너지가 하향 곡선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 제일 많을 때예요. 나가서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보면 목적이 명확하고 제일 재밌는 놀이예요. 저게. 고도리에겐 그저 사냥이고 놀이였을지 몰라도 엄연한 살생이고 이웃들에겐 큰 피해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고돌이는 정말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반복해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놓게 되었고 이 묶어놓게 되다 보니까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쩌다 한번 탈출을 하게 되면 이 닭을 잡는 것을 정말로 재밌는 놀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선 닭 사냥은 막아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고돌이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냥 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놀이 교육이 필요했고요. 고돌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단호하게 제지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했습니다.